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NCS 사용사연구소의 김유리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직업인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공통 능력과 학습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국가직무능력표준 NCS에 대해서 오늘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직군별로 좀 세분화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전문가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인사-PR-연구소의 윤호상 소장님 나와주셨어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직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경영 회계 사무 중에서 친구들이 가장 선망하는 인사 파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친구들이 가장 선망하는 파트, 인사 파트. 그만큼 선망하는 데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 입장에서 굉장히 보면 채용 설명회라든지 채용 담당자가 나오기 때문에 네.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도 그런가요? 실제로는 좀 그렇습니다. 환상은 예,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지는 좀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판단이 될 것 같고요. 자, 이 분야 NCS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어떤 점에 주목을 해서 보면 좋을까요? 인사 파트는 이제 전체적으로 인사 업무가 어떤 건지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은 마냥 채용 쪽만 보고 있는데 네. 채용 이외에 다양한 업무들이 있다는 걸 좀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인사 파트가 도대체 어떤 업무들이 여러 가지 구성되어 있는지 그걸 전체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들어가서 또 어떻게 일을 잘 해내는지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소장님과 함께 강의 들으시면서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경영 회계 사무 중에서 인사 파트에 대한 강의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영 회계 사무 중 이게 대분류고요. 사무 중에서 총무 인사 파트에서 인사 파트를 제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전체적인 분류상에서는 소분류에서 인사 조직이라고 되어 있고 세분류는 인사와 노무 관리라고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예전에는 인사 노무 관리를 한 부서에서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 좀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노무 관리를 좀 제외한 인사 파트만을 이번 시간에는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사 파트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여러분들에게 쉽게 볼 수 있는 그 분야, 채용 분야 이외에 다양한 직무들이 숨어 있다는 걸 좀 이해하시면서 과연 이 직무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체적인 이해가 좀 가장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 대부분은 인사 파트에 지원하시는 분은 그 세부 업무들이 어떤 건지를 모르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사 파트를 정의를 내리자면 인사는 전체적인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직무를 조사하고 직무를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고 채용, 배치, 육성, 평가, 보상, 승진, 퇴직까지의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분야가 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인사 부분을 뭐 NCS는 그렇게 정의했지만 실제 제가 개인적으로 정의한다면 인사는 엄밀해서 가장 불확실하지만 가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선발부터 퇴직까지의 전체 과정을 팔로우하는 거. 그래서 뽑아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뽑고 난 다음에 그게 배치, 전환뿐만 아니고 입사한 그 위치에서 조금 더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교육 훈련까지를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가 인사 직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인사 직무 자체가 이제 조금 뭐랄까 채용부터 퇴직까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약간의 갑의 입장이 약간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예전보다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과 현업부서, 그다음에 구성원들한테 소통을 통해서 최고의 CS 전담부서 조직 형태로 좀 진화하고 있다. 그 기준으로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처럼 너무 이렇게 강한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사는 능력 단위로 크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채용부터 최종의 퇴직까지 전체 과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는데 이 단순히 채용 퇴직까지 전체 과정을 다 하는데 그 와중에 뭘 하면 각각의 인사 인력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기에서 실제 인력에 대한 채용 수요 TO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순환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핵심적인 인재를 관리하는 교육 훈련, 그다음에 임금 관리, 급여 관리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이라고 해가지고 임금이나 이런 거 이외에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들 복리후생 관리. 그다음에 요즘에는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조직문화 관리. 요거는 이제 홍보나 이런 파트에서 하는 CSR이라든지 전체적인 문화 관리와 좀 다르게 우리 회사에 대한 소통이라든지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관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퇴직 이후에 요즘에 가장 중요한 전직 지원.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예전에는 저 회사를 퇴직했다면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전직 관리 부분에서는 거의 없었는데 요즘에는 기업이 해야 될 것이 당연히 우리 회사를 그만두고 나더라도 새로운 회사, 새로운 환경,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 그 분야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전직 지원 파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사 업무에서 다 다양한 업무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아웃소싱, 실제 인사의 각 분야들을 좀 전체를 다 가지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하는 데까지의 여러 가지 능력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능력 단위별로 주요 내용을 본다면 전체 내용이 아니고 이제 능력 단위별로 조금 꺼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인사 기획이라는 파트입니다. 우리 회사의 사업 전략이라든지 그걸 기존적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인사 관리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전체 설계하는 분야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중장기적으로 우리 회사가 인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인적 요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핵심 인력을 개발할 건지 전체를 다 들어가는데 대부분은 회사 사업 계획과 물려서 거기에 맞게끔 그다음에 특정의 신규 사업이 되면 거기에 맞게끔 인원을 조정하거나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사 전략 수립 부분이 있고 인원 인력 운영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회사가 사업계획상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하면 신규 사업부를 만들면 거기에 인원을 어떻게 신규의 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의 순환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경력상은 어떻게 하냐 이런 계획까지 전체 수립하는 거고요.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잡히면 그걸 기반으로 인건비를 하는 겁니다. 왜? 인건비는 전체를 신입사원으로 다 뽑을 것 같으면 인건비 운영 계획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전체적인 사업계획상 예산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입사원을 어느 정도 구성할 거고 업무 특성상 경력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기획 분야는 별도로 팀으로 이제 인사 부문에서 별도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관리자. 그래서 뭐 NCS 상에서도 직무 숙련 기간이 13년 이상 굉장히 관리자, 부장급, 리더, 팀장급들이 관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돼 있고요. 각 사업부별로도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실제 선발할 때는 각 사업부별로 어느 정도 수요를 예상한 다음에 그걸 다 뽑아줄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업무 특성에 대한 직무에 대한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실제 반드시 필요한 인원들만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건비 운영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대기업은 상반기, 하반기 공채가 있다면 상반기 공채 인원이 좀 작고 하반기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반기가 뽑아놓으면 내년 사업 계획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뒤쪽으로 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고 기획하는 게 인사 기획입니다. 물론 이 기획 파트에서는 인사 전략 수립 속에서는 각종의 인사 제도라든지 급여부터 시작해가지고 승진까지 다른 이 별도의 그 부분의 기획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사 기획 파트가 있고 두 번째는 직무 관리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엄밀해서 중견 중소기업 수준에서는 좀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각각의 직무 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격리 회계팀, 그 다음에 뭐랄까 품질관리팀, 생산관리팀 이런 각각의 팀들의 그 직무들이 어떻게 관리하는 직무가 어떻게 일상적인 업무가 어떻게 돼 있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가 어떻게 돼 있고 각각의 업무를 다 분석해 가지고 실제 이 직무가 하나의 직무에서 몇 명이 소요가 필요할 것인지 아니면 그 직무의 수준이 어느 정도를 할 건지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무 분석은 굉장히 인사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분야입니다. 어렵다고 하고 일반 회사에서는 좀 접근하기 힘들다는 분야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직무에 대해서 세부적인 업무라든지 거기에 담당 수준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NCS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NCS 체계를 회사 내에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각각의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 2명이 했는데 이제는 2명이 필요 없다. 1명이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분석하는 게 직무 관리라는 분야입니다. 그다음에는 소위 말해서 가장 밖에 노출이 많이 되는 채용 관리가 있습니다. 인력 채용입니다. 인력 채용. 그래서 이거는 조직에 적합한 인재를 뽑는 거죠. 뽑는 건데 구직자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인력 채용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간 사업 계획에 따라서 채용 계획을 수립합니다. 각각의 팀에서 어느 정도 뽑아달라. 그럼 그걸 다 뽑아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직무 분석해가지고 어느 정도 시급성이라든지 이걸 구분해가지고 그 채용 인원을 확정한 다음에 그걸 외부적인 공개 모집 또는 거기에 대한 서류 전형, 그 다음에 시험 관리, 필기 시험, 인적성, 그 다음에 면접 관리를 총괄 관리하는 게 채용 관리, 인력 채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특정의 대기업으로 하면 채용 담당자, 채용팀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에서는 인사 관리자가 그냥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하나라는 거.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시는 부분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력 채용을 요즘에는 서류 전형 같은 경우도 이제 회사 내에서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 주는 경우도 있고요. 면접 같은 경우도 외부에서 의뢰해서 주는 아웃소싱을 하는 부분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 채용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 평소 때 많이 하는 게 인력 이동 관리라고 NCS는 되어 있는데 인사 조직 관리라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조금 더 현업에서 얘기하는 거는 인사 발령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인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각각의 사업부라든지 우리 회사 내에서 이동, 배치, 승진 이런 걸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일상적인 업무는 이 인력 이동 관리가 가장 많습니다. 평소에는 인력 이동 관리가 가장 이거는 1년 12개월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래서 특정의 사업부가 생긴다든지 그럼 거기서 무조건 신규 인원을 뽑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기존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을 어떻게 그쪽에 배치하기 위해서 그걸 사전 협의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게 인력 이동 관리고요. 그다음에 승진이 되면 승진에 대한 승진자의 숫자 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승진을 가기 위해서 조직 팀이 새로 생기고 그 팀의 조직 관리까지 하는 게 인력 이동 관리 분야고요. 실제 승진 연하는 각각의 회사별로 다 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사평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애매하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는 아까의 다른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경영 기획 파트에서 약간은 평가하는데 조직이나 이거는 사람을 평가합니다. 사람을 평가해가지고 요거는 직접 그 사람을 평가해서 그 사람의 연봉이라든지 그 사람의 승진에 영향을 주치는 그런 평가입니다. 소위 말해서 인사평가라고 되어 있지만 가장 빈번하게 많이 하는 건 인사고가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예전에는 12개월 있으면 연말에 많이 한 번씩 그랬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수시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기, 분기에 평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어려운 업무인데 일단은 전체적인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계획 속에서는 각각의 개별 미션, 아까 했던 목표를 줍니다. 선정된 팀의 목표가 있지만 개별 목표들이 있습니다. 각 개인이 달성해야 될 성과 지표들을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 교육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그걸로 평가를 하는 부분, 목표 관리적인 평가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정성적인 평가. 그래서 엄밀해서 팀원을 팀장이 평가하거나 그래서 보통 한 단계가 아니고 팀장이 아니고 팀장 위에 본부장이 한 번 더 평가한다든지 요즘에는 새로운 평가들이 뭐냐면 동료들이 평가한다든지 아니면 밑에 부하 직원이 평가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인사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진과 직결되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평가에 따라서 잘못되면 이직률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평가에 대해서 각 기업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고가, 인사평가인데 인사고가가 가장 대표적인데 여기는 다양한 개인적으로 준 목표에 대한 달성하는 목표관리평가 부분이 있고 기본적인 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 보면 여러분이 지각, 이거 근무평가 실제 보면 근태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평가 요소들을 잣대를 하는 양적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각 팀장이나 본부장이 하는 정성적인 평가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는 거. 그래서 단순히 예전에는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었고 그냥 정성적인 평가, 팀장이 그냥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전에는 굉장히 보편적이었지만 그 부분이 너무 개인적인 평가라든지 평가에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는 정량적인 부분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고가를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 고가의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평가자가 달라지고 기간도 달라지고 그리고 이거는 대부분은 100점 만점으로 주지만 이 평가는 각각의 팀장이나 본부장 따라서 자기 멋대로 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인사에서는 강제적으로 평균을 75점에 맞춰서 상대적으로 이게 평가가 차이 안 나게끔 별도로 조정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외부의 본부라든지 다른 부분에서는 이게 뭐랄까 얘들이 임의로 한다고 평가를 하는 건데 절대적으로 그런 부분은 없고요.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복잡한 것들이 다양하게 됩니다. 이제는 대부분은 예전에는 수작업으로 많이 엑셀로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대부분이 이거는 인사고가나 인사평가는 시스템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나 채용 담당자, 인사 담당자 개별적으로 거기에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큰 축이 인사평가, 인사관리, 채용부터 퇴직관리의 HRM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거는 HRD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이거는 이제 각각의 수준 따라가는데 이거는 실제 보면 단순히 뽑고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핵심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서 실제 이 친구가 잠재력을 가진 친구를 보다 많은 잠재력, 직무라든지 여기를 더 잘하기 위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교육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교육 과정을 세부적으로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리는 것뿐만 아니고 각각의 세부 과정을 기획하는 파트, 그다음에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파트, 그다음에 교육 과정을 평가하는 파트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지만 요거는 엄밀해서 이제 기업 규모 따라 약간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교육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회사가 할 인재상뿐만 아니고 이 교육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회사의 핵심 인재들을 어떻게 키워갈 것이고 우리 회사에 대한 최적화된 인재를 만들기 위한 교육 계획을 만드는데 교육 계획도 사업 계획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비전이라든지 미션을 먼저 주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교육 훈련들을 만듭니다. 첫 번째는 직급별로 엄밀히 말해서 신입사원, 그 다음에 대리급, 과장급, 부장급, 차장급, 임원급 이런 각각의 직급별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직능별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각각의 해당 직무를 하는 친구들의 교육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영업은 영업 파트에 맞는 교육, 마케팅은 마케팅 맞는 교육, 연구개발은 연구개발에 맞는 교육 이런 것들을 다 짜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교육 계획, 사업 계획의 부속이지만 교육 계획상에서 이런 전사적인 교육 계획이나 전사적인 교육 체계를 만들고 그 체계를 만든 이후에 각각의 교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기획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계획을 전체적으로 만든 다음에 어떤 시기에 할 건지, 어떤 대상으로 할 건지, 그것도 예산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인당 어느 정도로 할 건지 그런 것들을 다 짜고 난 다음에 각각의 교육 시기에 되면 그 각각의 교육 과정을 별도로 또 기획합니다. 그래서 그 기획을 한 다음에 그 기획된 과정을 가지고 운영하는 까지. 그래서 운영한 다음에 평가하는 까지가 교육 훈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전체적인 올해의 연도는 어느 정도의 교육을 할 것이고 전체 인원은 얼마나 하고 인당 교육 비율 이런 것까지 다 결정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육 훈련 평가까지. 그래서 평가에 대해서도 요즘에는 저렇게 정성적인 평가가 아니고 정량적인 평가도 많이 합니다. 그 교육을 받은 다음에 영업 교육을 받은 다음에 영업 성과가 얼만큼 많이 올라갔는지 그런 것까지 평가하는 것 평가까지 부분이 교육 훈련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금 관리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임금 관리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소위 연봉 또는 임금에 대해서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사업 계획상 또는 이거는 뭐 노조가 있으면 노사 합의상 임금의 어느 정도의 조정안을 만들고 그 각각의 임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개인별로 직급별로 이걸 구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임금이 된다면 임금에 대한 계약까지 체결하는 것이 임금 관리입니다. 임금 관리. 그래서 각각의 직무별이나 경력에 따라서 그것 따라서 주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임금 관리 분야는 우리나라랑 외국과는 좀 다른데 외국에는 직무급이 중심이 때문에 직무급은 어느 정도의 NCS가 원래 그런 목적인데 어느 정도의 해당 직무가 뭐랄까 객관적인 연봉을 받는다는 게 외국에는 미국이나 다른 사례는 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는 약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밀해서 이제 과거처럼 호봉제 뭐랄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한 해만 지나가면 점 올라가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호봉제 쪽보다는 연봉제로 많기 때문에 각각의 평가와 물려서 그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연봉의 조정안을 하고 각각의 조정안에서 임금의 기본급뿐만 아니고 각종 수당이라든지 다양한 분야들을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게 임금 관리 파트입니다. 그다음에 복리후생 관리 파트가 있는데 이거는 엄밀히 와서 임금 외적으로 실제 보면 복리후생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흔히 아는 휴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각각의 뭐 선물부터 시작해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도 인사 파트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로조건을 개선하는거나 복리를 개선하는 각종의 다양한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새로운 복리후생을 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작은 기업에서는 요즘에는 뭐 매트리스로 해가지고 실제 보면 우리 회사가 아니고 각장의 카페테리아식으로 이제 다 그 본인이 선택할 예전에는 복리후생 파트가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그냥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였지만 요즘은 카페테리아식으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서도 인사 파트에서 복리후생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그 파트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 회사에 도입할 건지를 정하는 부분이 인사 파트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사 아웃소싱. 이 부분은 인사 업무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엄밀해서 지금 방금 소개했던 모든 직무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약간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이제 각각의 단순 반복적인 작업들은 외주를 주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아까 했듯이 임금 관리가 작은 부분이나 작은 기업에서는 있는데 실제 큰 기업으로 가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임금 관리 부분을 외주를 주고 아웃소싱을 줘버렸습니다. 그런 경우. 그다음에 교육 파트도 아까 전에는 방금 설명했듯이 교육은 전체적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각각의 교육 프로그램에 기획하는 파트. 그래서 각각의 과정을 기획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예전에는 실제 사내에서 그걸 교육 과정을 분석해가지고 실제 교재부터
그다음에 실제 보면 사례 강사부터 외부 강사, 그다음에 그 교육 내용, 컨텐츠까지 다 기획하는 교육 기획 파트가 예전에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기획 파트가 너무 시간도 걸리고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요즘은 대부분이 아웃소싱으로 외주를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육 파트, 교육 훈련 파트도 오히려 교육 기획 파트는 없고 교육 운영 파트 중심으로 많이 돼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거를 줄 건지 어떤 게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할 건지를 결정하는 부분이 인사 아웃소싱인데 이거는 정례적인 업무라고 보기보다는 이벤트성 업무가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 한번 외주를 주면 거기에 대한 단순히 관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벤트성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사 파트는 그 전체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뭐랄까 고차원적이다. 근데 생각 보면 이런 각각의 프로세스들이 고차원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뭐랄까 수준을 정해놨지만 실제 보면 채용이나 인사 이동 관리 이런 부분들은 일상적인 업무들은 신입사원도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직무에 비해서는 실제 업무에 들어가면 NCS상에서는 이제 구분이 좀 되어 있지만 실제 업무를 보다 보면 이게 인사 기획이라든지 실제 전체 회사를 위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분야는 엄밀해서 좀 더 고차원적인 수준이 필요하지만 나머지는 일상적인 업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많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NCS상에서 우리가 다 배우고 들어간다? 그 부분이 아니고 들어가서 배우면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경영기획 파트는 조금 더 알고 들어가야 되는 분야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조금 모르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역량으로 보면 가장 첫 번째가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된다. 예전에는 일방향적인 게 많았습니다. 왜? 인사는 경영자를 대변하고 회사에서 결정되는 부분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됐습니다. 통보하면 나머지 부서들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해서 약간의 이제 권력 구조상 약간의 갑의 입장이 강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인사 파트는 사람을 관리하는 부담이기 때문에 이제 경영기획 파트는 예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금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힘이 실리는데 인사는 사람을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예전보다는 조금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단순히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고 양방향, 쌍방향적인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의사소통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채용 파트는 당연히 이제 예전과 다르게 취업 준비생이라든지 구직자의 소통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과거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대인관계 능력 이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실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는 가장 첫 번째는 예전에는 인사 파트가 힘이 있어서 누르면 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조직이나 각각의 현업 담당자들과 좀 폭넓게 대인관계를 가지면 오히려 거기에서 쉽게 일을 업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 이제 이런 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채용, 인사 고과까지 전체가 개인적인 이해득실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순히 모르는 일방적인 원칙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그 기본적인 대인관계 속에서 가는 것들이 더 풀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리더십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의미는 가집니다. 근데 이제 리더십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HRM 파트, 채용부터 퇴직까지 관리하는 HRM 파트는 리더십이 강하고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스타일이라고 하면 오히려 기업이 싫어할 수 있다는 거. 왜? 그 분야는 실제 HRM 파트는 채용부터 퇴직까지의 인적 정보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 정보는 외향적이고 적극적이면 외부에 유출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오히려 조용하고 차분하고 꼼꼼한 스타일, 입이 무거운 사람을 선호한다는 거. 그래서 그게 HRM 파트는 리더십이 좀 너무 강조해버리면 좀 애매해진다는 거. 단 교육 운영 파트는 당연히 이제 교육 기획이 약간은 없으면서 교육 운영 파트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리더십이 강하고 이런 분들을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파트에 진행할 건지 HRM에 할 건지 HRD에 할 건지에 따라서 리더십은 조금 가려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HRM은 리더십을 강조하기보다는 HRD에서 리더십을 강조하는 것이 더 의미를 가진다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인사는 지식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경영학이나 행정학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법률적인 지식, 이거는 노무관리가 이제 별도로 나가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노무관리가 요즘에는 생산이나 이쪽으로 많이 가 있거나 인사에서 안 하기 때문에 이 법률적인 지식은 오히려 노무관리 쪽이 맞고 인사 쪽은 좀 안 맞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의 전공을 해야 되는지는 없습니다, 실제. 근데 이론적으로는 가장 경영학이나 행정학, 심리학, 산업심리학 이런 쪽이 약간 가깝긴 가깝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 전공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 이공계 친구도 필요합니다. 삼성전자의 인사팀은 이공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공계 파트도 들어갈 수 있는 분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HRM, HRD
교육은 쪽에서는 이 교육도 반드시 교육을 전공해야 돼. 기업 교육이나 성인 교육을 전공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교육 쪽을 좀 선호하는 경향은 약간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인사는 실제 NCS에 규정된 여러 가지 이제의 이론적인 지식보다는 실제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특정의 지식을 반드시 갖춰라고는 얘기 못하겠습니다. 단 인사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이나 기초적인 지식은 좀 본인이 인터넷을 찾거나 아니면 뭐 카페를 가거나 이런 데서 좀 찾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 전망도 경영기획 이것도 인사 파트도 경영 지원 직무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많이 커지면 인사 파트도 당연히 커져야 되는데 지금은 조직이 커지는 그런 환경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만두면 모집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채용 인원이 다른 직무에 비해서 그렇게 늘지는 않는다. 확대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업무 특성상 신입사원 소요가 약간은 소극적인데 신입사원을 뭐 뽑기는 경력사원 추움보다는 신입사원 중심을 뽑는데 경력사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약간은 있고요. 신입사원도 전체적인 다른 사무관리, 경영지원, 오늘 기획, 회계, 사무 쪽에서는 조금은 채용 인원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인사는 결혼 모집.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인사 아웃소싱으로 통해서 전체적인 인사의 인원들이 줄었다는 거. 근태 관리는 요즘에는 시스템으로 돼 있고 총무팀으로 돼 총무 쪽에서 하는 경우 있고 노무 관리는 공장 단위로 내려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 그리고 교육 훈련 같은 경우는 아까 했듯이 기획이 없고 운영 파트에 아웃소싱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인원 숫자가 과거보다는 조금 줄어 있다는 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소위 연봉 또는 임금에 대해서 하는 분야입니다. 과거처럼 호봉제 뭐랄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한 해만 지나가면 올라가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각각의 평가와 물려서 그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연봉에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직무별이나 경력에 따라서 그것 따라서 주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체크리스트까지 인사와 관련해서 도움될 만한 얘기들 굉장히 꼼꼼하게 많이 해주셨습니다. 좀 인상적이었던 게 특히나 요즘에 이제 회사 문화가 예전과는 달리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좀 인사 파트 같은 경우 특히나 대인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얘기 많이 해주셨거든요. 예. 예전에는 회사 정책상 네. 그다음에 이제 사용주 경영자의 의지에 따라서 인사가 명령하는 구조라고 약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인사 파트가 명령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인사 파트의 힘이 과거보다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뭐랄까 금전적인 부분은 예산을 가진 경영기획 파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사에서 특별하게 이제 객관에 대한 데이터로 평가하고 객관에 하다 보니까 네. 일단 뭐 인사에서 지시를 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부서가 듣지 않을 거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인 그 업무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라든지 의사소통 능력이 좋아야지만 그걸 좀 같이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 그렇네요. 그 부분이 예전과 좀 달라진 네. 부분일 수 있겠네요. 네, 인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영 회계 사무 중에서 인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이 시간에도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올 테니까 계속해서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NCS 사용자로서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